다음은 경남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업 생산 현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수장, 저수지, 용배수로 양수장, 시입보 등의 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오식두건의 피해액 56억 규모인데 복구액은 250억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수리시설이 부족한 것은 자칫하더라도 오래된 기존 수리시설들이 많아 집중폭우나 재해에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많은 실정입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정보관리 농업용 저수지 4곳 중 1곳은 설계 기준 미달이며 74%는 50년이 넘어 노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푸드플랜 정책이 순조롭게 완성되고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농민들은 따로 인력을 구하거나 노동 강도를 견딜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정국장님의 예산 확보 의지와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의 농축수산업 실태를 살펴보면서 푸드플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농가 수는 12만여 호로 17개 광역 지도 중 경북, 전남, 충남 다음으로 4번째 많고 농가 인구는 26만 명으로 5번째로 많으며 농지 면적은 6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농가 소득은 연간 3,750만 원으로 9번째로 낮고 농가 부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겸업농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55.4%나 차지하는 0.5헥타 미만의 농가의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의 91%나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편 경남의 공공먹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급식 이용도민이 109만 명으로 도민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식품비의 규모는 7,850억 원입니다. 학교급식이 2,382억 원, 유치원 어린이집 765억 원, 공공기관이 715억 원, 복지시설이 223억 원, 군부대 851억 원, 대학교 180억 원, 의료시설에 466억 원, 일반기입체에 2,803억 원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경남의 공공급식 식품비 규모가 8천여억 원이나 되지만 정작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축산물과 가공식품 납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고 현장에서는 극히 일부만 납품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남 수산물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량의 약 10% 비중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렇다면 경남의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검토해 봤습니다. 경남의 농산물 총 생산액은 연간 2조 8,960억 원으로 채소류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총 생산액은 1조 2,587억 원으로 화로가 8,735억 원 차지합니다. 축산물 총 생산량은 1조 7,340억 원으로 돼지가 8,116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총액은 5조 9천억의 규모입니다. 여기에 식료품 가공 제조업체 연간 매출액은 7조 4,761억 원이나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남 생산 총금액이 약 13조 4천억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경남 도민들이 먹거리 가계 지출 총액을 살펴보면 12조 5,605억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경남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과 농축산물의 생산 금액이 먹거리로 소비하는 도민들의 식품비 지출액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이 왜 경남의 학교와 공공기관, 병원, 군부대, 기업, 복지시설 등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지 이유를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경남 농정의 대혁신을 이루어낼 기획 생산, 유통, 소비체계 구축을 통해 경남의 선순환
경제가 지역의 공공급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경남행정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광역형 지역 푸드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에 의한 실행 단계 시점에서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 인력 배치와 이 중요한 푸드플랜 정책 사업이 현장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업무에 집중하여 건소할 수 있도록 인사 발령 시 꼭 참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은 질 높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에 대한 고민은 행정이 책임지게 된다면 기획 생산을 하는 농가의 기본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행복한 농어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와서 1차 생명산업인 먹거리 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저의 도동 질문을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의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양배수장, 관정, 용배수로 등이 있으며 시설의 규모가 크고 설치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 시설로는 대표적으로 저수지가 있습니다. 도내 저수지는 전체 3,168개소이고 이 중에서 준공이 된 지 50년 이상 되는 노후저수지는 2,683개소로서 85%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노후저수지 등 농업개발시설의 설치와 개보수 사업을 위하여 올해 292개소 1,755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입니다. 도민들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내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 현황은 배수장 4개소, 양수장 7개소, 저수지 10개소 등 56건 56억 원입니다. 호우 피해 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국비 및 국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주경 성립 전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설계 및 착공을 통해 내년 우기 전에 수리시설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태풍 피해와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힘든 도중 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 앞서 국장님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지사님께서는 좀 더 나은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1977년도에 부산에 있는 해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항선 항해사 생활을 한 수년간 했습니다. 그때부터 특히 이제 해양오염에 대해서 현재까지 77년도니까 한 45년간 이렇게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나 도에서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양오염과 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런 정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오히려 더 오염되는 느낌도 들고 해서 참 답답합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해양오염에 대한 경남 도만의 특별한 대안과 실천 의지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해양오염을 포함한 세 가지 일괄 질문을 드릴까요?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예. 예. 작년 12월에 제정된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제11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육상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예. 그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해양 쓰레기 발생 예방과 수거 운반, 체계 구축, 처리 재활용 산업화, 관리 기반 강화와 인식 정진을 위한 지사님의 생각과 실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양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다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선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의 농수축산업
푸드 플랜과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관한 사업들을 벌여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을 하고 시행이 이제 올해 말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 쓰레기, 해양 오염 퇴적물은 이제는 특정 광역 정부나 시군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을 포함한 육상에서 기인하는 그런 해양 쓰레기는 과거에도 광역시도 간에 협업을 해보기로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낙동강과 섬진강을 통한 쓰레기 유입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관련 광역시도 간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애초에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 쓰레기의 수거 운반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청수차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것도 있을 정도로 이게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와 창원시, 통영시가 우선적으로 환경 정화선을 건조해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먼저 통영시가 87톤급을 올해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하고 창녕시는 그보다 조금 더 크게 170톤급을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착공되는 대로 조기에 완공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쓰레기를 수거해 놓고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 분류가 되지 않으면은 재활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전처리가 중요한데, 우선 통영시가 우리 그 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통영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양 쓰레기 전처리 시설을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하게 되면 전처리 시설을 통해서 분류한 다음에 그 분류한 해양 쓰레기들을 재활용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해양 쓰레기 처리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런 걸 추진해 나가려면은 해양 쓰레기의 관리 기반이나 어업인들의 이제 인식 정진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나 관련 위원회, 민간산학 협의회와 같은 그런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제안이 돼 있지만 그 제안을 토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 및 수리 보수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은 하셨지만 예산 없이는 추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길만이 식량 안보를 높이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축수산업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증액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이고, 그 정책에서 농수축산업이 아무래도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특히 농수축산업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좀 예산 편성에 최대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먹거리 통합 추진단과 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로컬 푸드를 포함한 먹거리 통합 업무를 적기에 운영하려면 조직의 구성, 예산 확보, 유능한 전문가의 배치, 정착 과정까지의 근속 유지 등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진도 지휘를 해주시지 않으면 자칫 실행을 앞두고 있는 시군과 교육청과의 협업에 차질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푸드 플랜 관련해서 관련 체계 지원 추진 체계를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를 내년에 원래 후내년에 광역 단위에 설치하기로 했던 걸 내년으로 당겨서 추진을 하고요. 각 시군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도 가능한 한 좀 실효성 있게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도의 조직 체계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나 아깝네. 그래서 좀 지사님 요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운동이 있습니까?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운동 많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치고 마라톤도 하고, 예. 중식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한참 재미를 붙인 게, 불명 운동을 지금 재미가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터 좀 실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이 주님을 좋아합니다. 하늘에 있는 주님이 아니고 병속의 주님을 좋아하는데, 내부터 실천해야 되면 1분산 맥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완전히 끊고 이 국산품을 애용을 하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 이제 국산품 애용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이야기 하지 말았겠는데, 참돔하고 예. 수산물 수입 많이 하고 아니십니까? 만약에 일본산 참돔이나 수산물 수입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 어민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입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통상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상 규범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그걸 우리 경남도나 정부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막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참돔 문제는 그러니까 일본산 참돔이 국내산 양식 참돔보다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대량으로 생산했다가 올림픽이 무산되면서 그걸 저가로 지금 국내에 반입을 해서 국내에 참돔 양식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 문제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매일 아침마다 있는 중대본 회의 때 총리께 국내산 참돔 양식 어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수입 금지를 하는 것은 국제통상 규범상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수입해서 일부 수입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위생 단속이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국내 참돔 양식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관계 부처와 관련 시도에서 함께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